안녕하십니까. 11월 초입니다. 11월 초. 11월 초인데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한국은 이제 춥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도 다낭에 산지 지금 한 4년 차인데 베트남 덥습니다. 더운데 지금부터가 딱이에요. 지금부터 11월부터가 10월부터 조금씩 시원해지고 11월부터 바람이 달라요. 바람이 이제 약간 늦봄 정도? 차갑진 않아요. 엄청 차가 막 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시원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12월이 될수록 계속 더 시원해져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자외선이 있을 때는 시원하면서 따뜻하고 저녁에는 또 쌀쌀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 저는 햇빛을 싫어합니다. 얼굴 타는 걸 싫어해서. 그리고 저번에 그 골프 치러 갔다가 좀 많이 타서 지금 좀 따가워요. 따가워서 제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댓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지적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자꾸 남을 뭐라 그래. 그러지 마세요. 저도 뭐 나이가 작지만은 살아보니까 이게 사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뿐이지. 근데 좀 생각이 사고가 좁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 맞거든. 자기 생각만 맞으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듣지는 않아요. 자꾸 왜 사람을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좀 심해지면은 꼰대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려고 그러고 있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리다는 거는 남한테 해를 입혔다든가 남한테 사기를 쳤다든가 그 못된 짓을 하는 게 틀렸다는 거지 그 삶의 방식이 자기랑 다른다고 해서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막 처음에 막 오래 깔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베트남 한배 부부가 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주냐 이거를 이제 댓글을 읽어 드릴 건데 분명히 댓글을 달 것 같아 갖고 미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시는구나 나 그럼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에다 댓글을 달고 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 맞아 뭐 베트남 꺼져라 좀 하지 마죠. 저도 욕할 수 있어요. 그럼 하지 마요. 서로 싸우자고. 그러니까 시비를 걸지 마세요 먼저.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처갓집이라든지 와이프의 한 달에 얼마 주나 이게 주제거든요. 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 처갓집에 준 건 별로 없고 30년 동안 받아온 것만 같아요. 우와, 외국 처가에 돈 보내준다니 언제 잘 살 수 있나요? 언제 잘 살 수 이분은 진짜 없지만 30년 동안 서로 사랑해서 받으면서 사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다음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잘 삽니다. 대신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면 무조건 돈을 지원해 주든지 가족을 초청해서 불법으로라도 돈을 벌게 해줘야 그 결혼이 유지가 됩니다. 베트남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자기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행복해합니다. 상대가 한국 남자라고 해서 돈을 안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남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한국 남자니까 요구한다는 건 호구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환상에 젖어 쇼핑하듯 급하게 결혼하는 남자들 보면 어이가 없죠. 가난한 베트남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결혼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가난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시골 여자 많습니다. 대신 그런 여자는 마트 물건처럼 쇼핑하듯 쉽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베트남은 정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러나 겉으로 포장된 정 뒤에는 온갖 모함과 시기, 질투, 비교 장난 아닙니다. 그냥 내 아내는 아니야. 내 처갓집은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고 대부분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은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게 옛날에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냐 돈이냐인데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진짜 자꾸 돈이랑 엮이기 싫으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고, 사랑은 잘 모르겠고 나 살아보니까 사랑보다는 응?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돈을 써가면서라도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물질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물질적인 경우,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다음. 베트남 여자들은 마약과 같아요. 못 끊어요. 중독이 되어서. 다 뺏기고 나서야 구애를 해요. 그런데 벤녀에게 또 다 뺏기고 또 베트남으로 가요. 국결하고 와이프 국적 따고 일방적 이혼을 당하고 자식도 자기가 키우면서 또 베트남에 결혼하러 가요. 베트남 여자가 매력이 있긴 있나 봅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일단 외모가 일단은 동남아에서는 그죠? 제일 괜찮아요. 또 이질감도 덜 심하고. 자, 다음. 처가지원에 처가 초청에 처갓집까지 지어주면서 지 부모 형제하고는 척지고 살고, 정말 한국 신랑들 현금인 출기 바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바보들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해는 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좀 돼요. 자, 다음. 한 집에서 남편과 아들과 베트남 남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여자도 있어요. 헐이네. 그 늙은 신랑은 자식 혼자 못 키운다고 같이 살아요. 헐, 세 명이서 같이 산다고? 그럼 나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고, 베트남 여자는 부끄러움이 없고, 한국 남자는 자존심도 고초와 함께 죽어버렸고, 과거에는 한국 남자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벤녀들이 잘못이 더 많아요. 벤녀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결혼은 정말 잘못됐네요. 그죠? 그래도 저는 만약에 이분이 진짜 이런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나가야 돼요. 왜 이렇게 같이 삽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식 혼자 키울 수 있습니다. 왜 안 돼요? 다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베트남 여자들이 좀 인성이 좀 별로인 여자들은 이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고 막대 먹은 여자들이 있다.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이 말이에요. 모든 베트남 여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악랄한 여자도 많아요. 저번에 영상에 얘기했잖아요. 그 호치민의 푸미흥의 그 식당 뺏긴 거. 그죠? 그러니까 잘 이게 외모만 보지 마시고, 처음에 꽂혀갖고 막 금사빠 막 금세 사랑에 빠져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좀 사귀어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악랄한 여잔지 착한 여잔지 검사를 잘 하셔갖고 결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 아내는 자기가 번 돈의 40%는 처갓집에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가 번 돈이니 상관은 안 합니다. 이건 한국에 계신 분인 거구나. 그죠? 뭐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그죠? 자,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하죠. 베트남,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이웃 간의 말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 사위, 싱가포르 사위, 영국 사위 등이 주변에 있어서 저 사위는 뭐 했다더라, 누구네는 뭘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름 처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못된 이웃들이 이간질 비슷한 것도 시키고, 우리나라 시골보다 훨씬 말이 많아서 처가나 와이프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저는 그냥 시골집도 지어드리고 한 달에 70만원 정도 처가에 지원해 줍니다. 생활비는 욕먹을까봐 금액은 말씀 못 드리는데 많이 주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처지에 맞게 하면 되지만 진짜 주변에서 말들 많아서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이분은 한 달에 75만원 주고 또 용돈도 많이 주시는가 보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동네 그 처갓집 동네가 분위기가 그렇네요. 그 시집 잘 보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아서 서로 이제 비교하고, 똑같아요. 원래 사람은 모이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누가 벤츠 타네, 누가 BMW 타네, 누가 삼성 레미안에 사네. 한국이든 똑같아요. 누가 루이비통 명품백을 들었네. 어디든
사람들은 모이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좀 잘나 보이고 싶고 똑같아. 그래서 사람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만나요. 피곤해요. 자, 다음. 동남아 지역 자식에게 의존해서 사는 부모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옥수씨처럼 처갓집이 현지에서 중산층 이상은 되어야 갈등이 없겠지요. 남편이라 해도 중요성이 친정부모, 형제들 다음이고 경제 수준, 학력이 낮을수록 친정 식구들에 대한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특히나 돈 많은 나라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기대도 엄청 커질 수밖에 없지요. 결혼 전에 어느 정도 수의 정리를 하며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평생 문제가 될 것. 한국에서 살아남아도 남자 측은 친정으로 돈 빼돌린다, 도둑 취급하고 여자 측은 당연히 돈 보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친정 가족들 생활비 안 준다고 하고 가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와 내 가정부터 챙기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자칫 부부가 원수될 소지가 아주 많지요. 현실적으로는 결혼한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기에 가족 공동체 강한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가족 생활비의 절반쯤은 부담을 해야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돈 가치가 한국과는 다르니 월 5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에서 언급한 중산층 이상의 친정이라면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지요. 근데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여기 다낭이라든지 호치민이라든지 하노이라든지 큰 대도시에는 부자들이 많아요. 베트남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낭에 이렇게 골프 연습장에 가면은 그냥 뭐 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벤츠는 물론이고 뭐 레인지로버 뭐 한국에서 보던 차도 다 있어요. 마세라티도 있고 뭐 별의별 차가 다 있어요. 이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도시들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원래 돈이 몰리는 데는 부자가 생기기 나름이고, 그죠? 근데 시골은 또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골은 돈도 없고 교육도 덜 받아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자기 집을 일으키려고 한국에 시집간 외국으로 시집간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기도 낳아주고 오빠를 위해서 오빠 사랑해주고 할 테니까 자기 집 좀 도와줘라 약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처지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서 자기 집에 도움이 된다면은 나 하나 희생하겠다 이런 각오로 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야 되겠죠, 그죠?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처지가. 도와줘야지. 이뻐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댓글. 하나도 안 준다. 처갓집 갈 때 용돈 정도 준다.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안 줘요. 자, 다음. 5년 정도 매달 처가에 1,000만 동 보내는데 내가 준 생활비가 매달 1,500만 동. 한 75만 원 정도 되네요. 내 생활비 1,000만 동. 맞벌이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서 쌀국수를 주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야. 빡시게 살았는데도 또 매달 또 1,000만 동 보내드렸네요. 아이고 힘들게 고생하셨네. 자, 다음. 여자가 이쁘고 나한테 잘하면 돈이 문제겠어요. 맞아요. 저도 아내가 베트남 사람인데 만난 지 6년인데도 너무 착하고 좋아요. 한국서도 이런 사람 못 만나요. 돈 안 아까워요. 맞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와이프가 이뻐서 처갓집에 도와주는 거예요. 처갓집에 도와주면 또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이런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진짜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댓글입니다. 전 생활비 대신에 다낭 갈 때 50만 원 정도 줍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동하에 부모님 바로 옆에 작은 땅이 있어요.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작은 땅이 있어요. 5년 뒤쯤 3천만 원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다네요. 맞아요. 이게 가격이 맞아요. 3천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어요. 요구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아껴서 잘 살고요.
제가 주는 돈은 모두 은행에 저금하더라고요. 이쁘고 알뜰하고 착해요. 나이가 전 69년생, 여자친구는 89년생이에요. 20살 차이네. 오. 아, 참고로 부모님 댁 생활비나 지참금을 안 주기로 했어요. 여자친구가 막내고 위로 오빠 언니가 엄청 많고요. 시골 동하에 갈 때마다 용돈으로 10만 원씩 두 분 드려요. 어, 아직 결혼한 거는 아니네요. 그죠?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20살 차이 나지만 뭐 매달 주는 건 없고, 갈 때 뭐 용돈 정도 주고, 다낭 갈 때 용돈 정도 주고, 한 번씩 그 시골에 갈 때 용돈으로 한 10만 원씩 정도 드리고. 근데 이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안 그러겠지만, 뭐 또 뭐 변수가 생기면 변수가 생기는 대로 하면 되고. 자, 오늘 읽어보니까,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주시는 분도 있고, 그죠? 주시는 분도 있고,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양하니까 베트남 여자들은 무조건 돈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결혼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운명에 본인의 인연을 만나서 돈 박히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운이 좋아서 돈 안 박히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진짜 케바케 아닙니까? 인생은 넓고 여자는 많고 남자는 많아요. 어떤 여자를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고, 어떤 악랄한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코가 끼일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 댓글을 잘 이해하셨으면은, 아, 그래, 급하게 하지 말고 좋은 여자 나타날 때까지는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 돈 많으니까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뭐 어때서, 한 달에 300만 원 뭐 어때서, 뭐 주면 되지. 여자만 괜찮아 봐. 나한테만 잘해봐.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그거는 그 스스로 판단하셔갖고 그 베트남 여자랑 교제하실 때 결정하시면 되고. 항상 제가 몇 번 입이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지만은 교제를 하시는 건 좋아요. 양다리, 쓰리다리, 포다리, 뭐 열다리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진짜 잘 체크하셔갖고, 여자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지만 처갓집 있지만은 주위에도 이제 처갓집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한국보다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교제를 오래 하셔갖고 처갓집도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갓집에 뒤통수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웬만큼 잘 살기 때문에 뭐 처갓집에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드물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제를 오래 하시고 처갓집도 그 뭐 조사도 좀 해보시고, 예? 그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댓글도 다 읽어드렸고, 자, 국제결혼에서 또 국제결혼을 할 때 제 소신도 말씀드렸고,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